후보자님, 네. 후보자님께서는 청문회 기간 내내 대통령께 직언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협치를 강조하셨습니다. 네. 지금과 같이 대통령의 소통 능력에 지적이 되고 국민과 공론의 분열이 있는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이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 대통령에게 직언과 고언을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현 시점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낙연 국무총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아마 직언을 하시겠다 아니면 비슷한 마음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실제로 직언을 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어떤 그런 마음대로 계속 유지를 못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실제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이 있지만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인사 참사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봅니다. 오로지 국회에 출석하셔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멋들어진 반격하고 행정부에 가해진 공격을 잘 방어하신 덕에 대선 후보 여론조사 1위만 되셨습니다. 본인의 유명세에는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고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직언을 하시겠다, 협치를 하시겠다는 발언이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바로 정세균 후보자에 대해서는 희망을 하나 품고 있습니다. 그건 후보자께서 지난 2017년 저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지 않으시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점입니다. 그 당시 사전에 어떠한 통보나 동의 절차도 없이 진행된 저희 사보임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때 의장님이셨던 후보자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직접 만났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네. 당시 의장님께서는 제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을 끝내 승인하지 않으셔서 제가 상임위 2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오신환 의원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 후보자가 언론에 밝히신 의견에 저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저희 경우와 오신환 의원의 경우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두 사람 모두 본인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이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오신환 의원 사보임에 대해서 그때 후보자께서 저희 경우와 같은 판단만 내려주셨어도 불법 패스트트랙의 폭주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셨을 때 소신 발언하시겠다는 거, 협치하시겠다는 거, 아까 이낙연 총리의 경우도 그렇고 좀 믿음이 안 갑니다. 중립성 위에서 탈당을 하시면 어떠냐고 제안을 드렸는데 아까 거절하셨습니다. 국무총리 이전에 민주당 당원이심을 국회의장의 소신이나 양심보다는 당의 이익을 우선이라는 것을 대답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오신환 의원 사보임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김연아 의원 케이스에 왜 제가 끝까지 교섭단체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김연아 의원을 사고임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김연아 의원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소신에 대해서 징벌적으로 사보임이라고 하는 제도를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제가 그 당시 소속 당의 원내대표들에게 이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끝까지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해서 제 뜻을 관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신환 의원의 케이스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의 소속원은 정당의 입장을 따라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섭단체에 아주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의원은 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지위와 교섭단체 구성원이라는 지위 중에 교섭단체는 후자의 무게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헌법기관 한 사람 때문에 그 교섭단체가 그 뜻을 이룰 수 없을 때는 그것은 교섭단체 제도 혹은 정당의 역할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점은 이런 점을 말씀드린 그 것이다. 말씀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마 저의 사보임 문제는 의장님의 이 소속하셨던 정당이나 어떤 정당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저 개인의 문제였다고 보신 것 같고요.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은 이 정당 간의 어떤 대결일 수도 있고 투표를 통해서 뭔가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교섭단체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의장님은 본인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을 때는 매우 중립적이시지만 그게 본인이 속한 정당이나 어떤 정치적 정당 간의 이익으로 보실 때는 개인의 양심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섭단체가 어떤 것을 달성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이 그것을 찬성하지 않음으로써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민주주의가 100% 만장일치가 아니고 다수결을 하고 특정 정원에 대해서 제적수를 두는 그 이유는 만장일치가 아니라 반대하는 의원도 있고 또는 자기가 소속된 정당에서도 뜻을 같이 하는 모임에서도 자기 양심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수결 원칙보다 저는 우선하는 건 개인의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오신환 의원이 하루 전날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자기는 그 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난 이후에 사보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의장님 뜻이 만약 맞다면 문희상 의장님이 한 번 정도 그 교섭단체 김관영 원내대표에게 오신환 의원을 설득해 봐라. 조금 시간을 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나요? 오신환 의원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시고요. 병원에서 그냥 결재를 하셨습니다. 정세균 의장님은 저를 만나주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고요. 그거를 반나절을 늦추고 하루가 늦춰진다고 대한민국의 큰 일이 안 이루어지고 뭐 큰 일이 납니까? 왜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가야 합니까? 우회주의를 강조하시는 저는 정세균 후보장님께서는 저와 경우가 다르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적어도 오신환 의원을 한 번은 만나줬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는 정당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당의 역할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의원 개개인의 뜻을 다 받들다 보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거기에 제가 또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교섭단체라는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섭단체를 제외하고 교섭단체가 아닌 1+4라고 하는 협의체가 지금 선거법과 공수처를 다 끌고 왔습니다. 그거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기준이 달라집니까? 이미 민주주의적 절차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것에 오신환 의원 사보임에 대해서 누군가 국회에서 어른들이 조금 더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하라고 거기서 지도하시고 얘기하셨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